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인 만큼 대북 방송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일부 연결합니다. 이선아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우리 대북 방송 재개 방침에 대한 북한의 반응 이제 곧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우리 정부가 전격적으로 대북방송 재개 방침을 발표한 만큼 북한도 내부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오늘 오전에 북한의 반응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북한 목함질의 도발에 대한 우리군 대북방송에 대해서 북한은 인민군 전선사령부라는 임시 태스크포스 같은 것을 내세워서 공개 경고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서해 군통신선으로 우리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총참모부가 전화통신문을 보냈고 48시간 안에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거라고 밝혀 한반도에 전쟁 위기감이 돌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1월 8일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32살 생일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집권 5년 차에 들어서도 본인 생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 매체에서도 김 제1위원장 생일 관련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오늘 대북 방송을 다시 시작하는 걸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남한의 경제적인 제재보다는 최고 지도자 모독이나 체제 비판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통이자 또 대화파인 김양건 당비서가 숨지지 않았습니까? 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8월 대북 방송을 두고 남북이 위기 상황을 빚었을 때 이른바 2+2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김양건 당 비서가 대화의 한 주축이었는데요. 김 비서가 사망하면서 북한 내에서도 대화로 이 위기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무래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이선아입니다.